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어서 와요. 오늘은 시장을 혼자서 떡 주무르듯 하는 기업, 바로 독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때가 많지만 또 어떨 땐 엄청난 혁신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과연 정부는 이 막강한 독점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경제학의 바이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언론 교재를 바탕으로 쏙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점, 이거 무조건 나쁜 놈으로만 봐야 할까요? 만약 어떤 기업이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장악했다면 오히려 박수 쳐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왜 정부는 종종 이 독점 기업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핵심은 바로 비효율성, 이 세 글자 때문입니다. 독점 기업은요, 자기 이익을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은 확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쓰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바로 공기업하고요. 둘째는 이 가격 이상은 절대 받지 마 하고 가격에 캡을 씌우는 가격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독점의 힘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경쟁 촉진 정책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꺼내드는 카드가 다른 거죠. 이 세 가지 다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를 안고 있는 가격 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가격에 손을 대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부가 독점 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려 할 때 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잠시만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와, 교수님, 선이 여러 개라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특히 비용 곡선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좀 신기해요. 하하,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보세요. 맨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선이 수요 곡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면 이만큼 살게 하는 선이죠. 그 아래에 있는 두 곡선이 비용에 대한 건데 특히 저 평균 비용 곡선 A씨가 계속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처음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추가로 생산하는 비용은 아주 싼, 예를 들면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자연 독점 산업의 특징이에요. 만들면 만들수록 물건 하나당 평균 비용이 쭉쭉 떨어지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완벽한 상태는 뭐냐면요. 바로 가격 P가 물건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 MC와 똑같아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생산 비용이 정확히 일치해서 사회적으로 낭비가 하나도 없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프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인 P2 수준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좋으니까 무조건 P2 가격으로 파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칩시다. 과연 이 기업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를까요?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P2 가격으로 팔 때 물건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간 비용 A씨는 어디에 있죠? 가격선보다 한창 위에 있지 않나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저 P2 가격에 팔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평균적으로 들어간 돈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팔면 팔수록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는데요? 정답, 바로 그거예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효율성을 추구했더니 정작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망할 위기에 처한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딱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실과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일종의 플랜 B를 꺼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에요. 그래프의 P1 지점처럼 가격을 평균 생산 비용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이익도 손해도 안 나는 딱 본전치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망하지는 않으니까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죠. 자, 바로 이 지점이 규제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회 전체를 위한 완벽한 효율성을 선택하자니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고 기업의 생존을 선택하자니 약간의 비효율성은 눈 감아줘야 하는 상황. 정부는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괜찮은 타협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에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교과서처럼 간단할 리가 없겠죠. 교재에 정말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산업이 거꾸로 규제 기관을 포획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니,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감시 대상한테 사로잡힌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제 포획 이론이라고 불러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가격을 정하려면 뭘 알아야 하죠? 그렇죠. 그 기업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정보 누가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독점 기업 자신뿐이에요. 만약 기업이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정부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그걸 믿고 더 높은 가격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규제기관이 소비자의 편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들이 감시해야 할 기업의 이익을 더 챙겨주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론들이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공정위라고 부르는 곳이죠. 공정위는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공정한 반칙 행위는 없는지 감시해서 경쟁을 활발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특정 대기업의 힘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등 우리 시장 경제의 균형을 잡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정책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말 그대로 야전사령관인 셈입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었는데 머릿속이 엉키기 전에 핵심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처음에 독점이 가진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 규제라는 해결책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효율성이냐 생존이냐 하는 새로운 딜레마가 딱 나타났고요. 심지어 현실에서는 규제 포획이라는 또 다른 복병까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독점 규제라는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완벽한 효율성과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기업의 생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균형 잡기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